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엔입니다. 이번 토르 러브 앤 썬더는 고르가 왜 흑화했는지를 설명해주며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그가 네크로소드를 획득하기 직전 신 라푸가 쓰러뜨린 검은 갑옷을 입은 존재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네크로소드를 등장시킨 것도 신기했지만 이 검은 갑옷마저도 원작에서 고르가 네크로소드를 획득한 존재와 똑같은 외형이어서 놀라웠는데, 사실 이 갑옷 속의 존재는 마블 세계관 역사의 초기부터 존재했던 악의 주기자 베놈, 카니지 등의 기반이 되는 신비오트의 창조주 널입니다. 오늘은 이 무시무시한 널의 역사와 영화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해보려 합니다. 우선 어둠의 신인 널이 이렇게 죽은 채 발견된 이유는 한참 전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그는 빛도 없던 우주의 어둠 속에서 꿀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때 최초의 셀레스티얼이 어둠 속에서 탄생했고, 탄생 이후 우주의 빛, 중력, 열을 창조했습니다. 어둠에서 힘을 얻는 널의 특성상 당연히 열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잠에서 깨어난 그는 살아있는 어둠이 담겨있는 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칼로 셀레스티얼의 머리를 잘라버렸고, 잘린 머리를 자신의 거주지이자 칼을 강화하는 장소로 이용했는데, 왜냐하면 셀레스티얼의 몸에선 이터널스가 사용했던 코스믹 에너지, 즉 우주의 에너지가 흘러나오기 때문이었고, 이렇게 살아있는 어둠이 담겨있는 칼을 우주의 에너지로 강화해 탄생한 것이 네크로소드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의 목표는 빛을 포함한 생명을 의미하는 존재들을 모두 파괴하는 것이었는데, 혼자서 싸울 수는 없으니 살아있는 어둠을 기반으로 병사들을 창조해내기 시작했고, 신비오트의 초기 모델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 하나둘 태어났는데, 그들 중에는 섀도우맨 같은 녀석들이 있었고, 그림자를 통해 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그의 능력은 이번 토르 러브 앤 썬더에서 고르가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행성과 생명들을 죽이고 일부 항복하는 신들은 살아있는 어둠을 이용해 자신의 병사로 만드는 등 세력을 넓혀갔는데, 널이 우주 전역의 모든 곳에 가기엔 효율이 떨어지니 그는 자신의 어둠의 통제하에 있는 존재들을 하이브 마인드라는 것으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베놈 레데오비 카니지에서도 잠시 언급된 바 있는데, We all have a past, Eddie. 80 billion light years of hive knowledge across universes would explode your tiny little brain. 즉 벌집처럼 이어진 정신이라는 뜻으로, 널의 통제를 받는 병사들이 체험하고 느낀 바를 하이브 마인드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개체가 똑같이 느끼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최대 장점은 하이브 마인드 휘하에 누군가가 죽어도 생존한 다른 이들이 임무를 이어서 하거나 패배의 원인을 찾아 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성공적인 군단을 만들어낸 널은 전투 중 위기에 처합니다. 바로 황금 갑옷을 입은 신들과의 전쟁에서였는데, 모두를 죽이고 마지막 한 명을 향해 달려들었을 때 그의 네크로소드가 황금 갑옷 신에게 박힘과 동시에 그의 앞면에도 신의 창이 꽂혔고, 그렇게 둘은 죽어가는 채로 한 행성에 추락했는데, 바로 이곳이 기근으로 종족이 멸망한 고르의 행성이었던 것. 이때 황금 갑옷을 입은 신은 고르에게 살려달라 구걸했고, 가족과 종족이 죽어갈 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던 신이 자신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에서 분노하는데, 바로 이 순간에 복수심에 불타는 고르를 인지한 네크로소드는 널을 버리고 그에게 붙어버립니다. 널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이유로 신들에게 분노해 있는 고르는 그의 발자취를 똑같이 따라가 신 도살자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거의 죽은 상태로 100여 년 정도를 누워있던 널은 가까스로 회복하게 되었고, 이때쯤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새로운 세포 덩어리를 창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형의 기생생물 신비오트인 것인데, 과거처럼 살아있는 어둠으로 생명체를 지배할 경우 모체의 생명력이 제거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신비오트의 경우 모체와 동화되며 육체적으로는 강화되고 정신적으로는 타락한다는 약간의 업그레이드가 된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의 사건은 모두 지구 시간을 기준으로 6세기 이전에 벌어진 것으로 현대 슈퍼히어로들이 존재하기로부터 무려 1500여 년 전의 일인데, 이때쯤 널은 지구에 신비오트 용 2마리를 보내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이 용들을 막은 것이 토르였는데, 그가 신성한 천둥으로 용들을 찢어버리자 우연히 대부분의 신비오트들과 널의 하이브 마인드 연결이 끊겨버렸고, 그런 상태에서 신비오트들이 심성이 착한 숙주들에게 붙기 시작하자 신비오트들끼리만 연결된 하이브 마인드에서 존중과 고결함이라는 개념이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즉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려는 널에게 반발하는 신비오트 군단이 생겨났고, 자신들의 창조주에게 반발을 시작한 그들은 결국 널을 클린타르라는 곳에 가둬버립니다. 여기까지가 널의 시작점과 네크로소드의 배신,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인데, 일부 요소는 소니 마블 유니버스 베놈 시리즈에서, 일부는 이번 토르 러브 앤 썬더를 비롯한 MCU 세계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설정이지만, 양쪽 세계관이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 잠시 연결되었었다곤 해도 현실적으로 널을 실사화 시리즈에서 그리기엔 소니 마블 유니버스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작에서도 너리 클린타르에서 탈출하기 위한 열쇠가 지구의 신비오트인 베놈과 숙주인 에디였고, 이 때문에 히어로들과 널의 전쟁이 벌어지기도, 그리고 결국 클린타르에서 탈출한 널의 첫 정복 타겟이 지구였다는 점에서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반면 MCU에선 신비오트라는 존재는 베놈이 떨어뜨리고 간 조각으로만 등장했고, 신비오트의 역사를 이제 와서 다루기엔 이미 소니가 베놈으로 선점해 놓았기에 더더욱 이번 네크로소드, 검은 갑옷 속의 죽은 널 등은 일회성 사용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널과 소니 유니버스의 안티 히어로들과 싸우는 모습보단 MCU 쪽의 히어로들의 싸움이 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지만, 이미 MCU 쪽에선 정복자 캉, 앤트맨 3편에서 등장 루머 소식이 들리고 있는 모독 등 타노스나 널급으로 거대한 악당들이 예견되고 있기에 이번 러브 앤 썬더에서 빠르게 소진되어 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했고, 무엇보다 소니가 베놈 유니버스를 최대한 확장하기 위해 마담 웹, 크레이븐 더 헌터 등을 착실히 개발 중이고, 그들도 다양한 영웅과 안티 히어로들을 모은 후에 최종적으로 싸울 거대한 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가능성을 따지면 널의 등장은 먼 미래의 소니 마블 유니버스가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토르 러브 앤 썬더에서 살짝 등장한 김에 자세히 알아본 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